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오딘 기본 예제 SPI 통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던 지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UART라든가 아니면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I2C 방식과 함께 SPI 통신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던 UART라든가 I2C 방법하고 다르게 SPI 통신의 특징은 고속통신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특징들을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IAI2, I2C 방식하고의 차이점. I2C를 우리가 살펴볼 때 소프트웨어가 조금 번잡해지는 경향이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 개의 부품이 붙고 그 여러 개에 대한 부품에 대해서 설정을 따로 해주다 보니까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밍 코드가 약간 번잡해질 수가 있는 그런 단점이 있을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자, 반면에 I2C의 장점도 있었어요. 하드웨어 연결을 비교적 간편하게 할 수 있고요. 여러 개의 100개가 넘는 부품을 여러 개 붙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자, 오늘 살펴볼 SPI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는 장점이 있어요. 자, 반면에 센서를 붙이는 핀이 여러 개 소요된다는 상대적 I2C에 비한 상대적 단점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고요. 그다음에 센서를 실제로 부착을 해서 그 센서를 작동이 제대로 되는지 데이터 시트에 의해서 레지스터를 설정을 한 후에 센서 동작이 제대로 되는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목차를 보면 SPI 통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오늘 사용할 부품 LSM9DS0를 사용할 건데요. 자이로 센서하고 가속계하고 그 다음에 자력이 어디로부터 오는지 측정하는 자력계를 다 묶어놓은 센서를 사용을 하도록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스펙 시트를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그래서 레지스터를 어떻게 설정하는지 스펙 시트를 살펴볼 거고요. 다음에 프로젝트를 생성을 해서 코드를 작성하고 데이터 모니터링을 통해서 어떻게 센서의 값을 읽어드리고 있는지 상황을 모니터링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SPI 통신, 시리얼 퍼리퍼럴, 그 다음에 인터페이스라고 우리가 줄여서 SPI 통신이라고 합니다. 자, 특징은 주변 기기와 1대 N으로 연결이 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고속 통신이 가능합니다. 이게 장점이겠죠. 그러면 단점도 있겠죠. 단점은 좀 이따 보시면 아시겠지만 SSI, 마스터 슬레이브가 있는데요. 그 슬레이브를 연결을 할 때마다 SS 핀이 계속 증가되어질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센서가 붙은 거에 따라서 핀의 개수가 SS 핀이 증가된다는 게 단점이겠죠. 상대적으로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I2C 방식은 핀이 두 개만 있으면 되겠죠. 그래서 그 두 개만 갖고 많은 127개의 부품을 다 부착을 할 수 있는 반면에 오늘 살펴볼 SPI 통신은 SS 핀이 센서가 슬레이브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SS의 핀이 증가된다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SPI 통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어떠한 보드를 써요. 보드를 쓸 때 이걸 갖다 우리가 마스터라고 칭하고요. 다음에 여기에 센서들이 붙습니다. 그 센서들을 갖다 우리가 슬레이브라고 칭합니다. 자, 이럴 때 SS 1번 핀에다가 해당 센서의 SS 핀을 연결을 해줍니다. 그리고 SS 2번에다가 또 해당하는 센서의 SS2를 연결을 합니다. 이렇게 개별적으로 SS 핀에 어떠한 센서를 단독적으로 연결을 해주고요. 이 위에 보시면 모시 미소라고 되어 있는데요. MOSI, MISO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뭐냐면 모시는 마스터, 아웃, 슬레이브입니다. 즉 마스터에서 출력하고 슬레이브에서는 받는 거죠. 인풋이죠. 그래서 모시 마스터에서 나가서 슬레이브에서 들어온다. 아웃 인풋. 다음 그럼 이거는 반대겠죠.
마스터 인풋, 마스터 인, 다음에 슬레이브 아웃이에요. 자, 여기 밑에 보시면 미소 모시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마스터 인 슬레이브 아웃이 미소, 마스터 아웃 슬레이브 인이 모시라고 정의되어 있는 거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 위에 있는 거는 SCN은 시스템 클락입니다. 그래서 시계를 관리하는 거죠. 요 시계를 관리함으로써 데이터가 정확하게 어떤 데이터 싱크를 맞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어떤 시간에 어떤 데이터가 프리퀀시에 의해서 정확하게 전달이 되고 있는지를 체크해주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SCL, 시스템 클락, 다음에 모시, 미소, SS, 여러분들이 여기 네 개를 이용해서 통신하는 방법을 뭐라고 한다? SPI 통신 방식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를 좀 이렇게 회로도를 보시면 SS는 각 센서마다 고유하게 하나씩 연결을 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SPI 통신의 단점이 뭐예요? SS 핀이 센서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계속해서 증가할 수 있다는 거. 그게 단점입니다. 자, 그리고 무시와 미소는 어떻게 되는지 보니까 하나 나옵니다. 하나 나와서 모든 센서, 내가 필요한 모든 센서에 다 같이 이렇게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스터 인, 슬레이브 아웃도 하나만 뽑아내서 내가 원하는 센서에 공유해서 이렇게 다 같이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그림만 보시면 통신을 할 때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내가 지금 뭔가를 커뮤니케이션을 통신을 할 센서를 SS 핀 값을 이용해서 지정을 먼저 해주고요. 지정을 해주고 나서 무시 미소를 가지고 통신을 해주면 되겠죠. 물론 얘 갖고 통신을 할 때 시스템 클락 프리퀀시 위에 데이터를 올려서 정확한 타이밍, 정확한 싱크를 맞춰서 통신을 하게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요게 SPI고요. 자, 여기 보시면 그래서 여기 마스터가 있고 그 다음에 슬레이브가 있죠. 요걸 보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를 이제 센서라고 보시면 되는데 SS 핀에 의해서 어떠한 슬레이브, 내가 지금 뭔가 컨트롤하거나 뭔가 값을 읽어오고 싶어요. 그런 센서의 SS 값을 이용해서 지정을 합니다. 그리고 시스템 클락을 가동시켜서 그 위에 프리퀀시 위에 데이터를 얹어서 보내는데요. 이때 마스터는 이렇게 특정한 센서의 SS를 이용하고 시스템 클락을 이용하는데 여기 보시면 모시하고 미소는 이렇게 쌍방향으로 되어 있죠. 그죠? 이게 아까 우리가 SPI 그 통신 방법의 장점 중에 고속 통신이 가능하다고 그랬는데요. 이 고속 통신이 가능한 이유가 한 번에 읽고 쓰고를 동시에 같이 진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통신 속도가 빨라질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SPI 통신에서 읽는 거, 리드하는 거, 그 다음에 라이트 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데이터 구조가 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먼저 모시예요. 리드 경우에 센서에 있는 값을 읽어온다 할 때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면 자, 어차피 데이터를 읽어올 때는 8비트씩 읽어옵니다.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여, 일곱 8개인데 한 칸이 빠졌네요. 여기를 제가 장표를 좀 수정을 했습니다. 8비트인데 7비트까지밖에 제가 표시를 안 해놔서 8비트로 수정을 좀 했고요. 자, 다시 살펴보면 모시가 있고 미소가 있는데요. 마스터 아웃 슬레이브 인, 마스터 인 슬레이브 아웃에서 일단 모시에서는 라이트를 할 때 맨 앞자리를 씁니다. 8비트 중에 맨 앞자리, 바이너리 그 비트 중에 맨 앞자리는 리드하는 용도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얘가 1이면 읽겠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0이면 사용을 안 하겠다는 겁니다. 자, 밑에 바로 옆에 보시면 또 다른 무엇인가 하나 보이는데요. 자, 요거는 고속 통신이 가능하다는 SPI의 특징인데요. 이거는 멀티로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씩, 두 바이트씩 우리가 읽어올 수가 있기 때문에 요거를 설정을 해주면 1로 설정을 해주면 한 번에 16비트씩 데이터를 읽어온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 뒤에 있는 거는 나머지는 레지스터, 해당 그 센서의 레지스터 주소를 입력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읽어올 때는 8비트씩 이렇게 데이터를 마스터에서 슬래브에 있는 데이터를 읽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요게 이제 리드, SPI 통신 방법에서 리드 방법이고요. 라이트는 똑같이 16비트를 씁니다. 16비트 쓰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8비트씩 나눠서 쓰겠죠. 쓰는데 이렇게 그 리드를 하겠다. 첫 번째 레지스터 바이너리를 1로 설정하면 리드를 하겠다. 다음에 M은 어떤 거예요? 멀티플로 읽어오겠다. 읽고 8비트 읽고 끝내고 또 읽고 끝내는 거 그게 아니라 8비트 읽고 얘가 끝나자마자 바로 뒤에 있는 데이터를 바로 또 읽어 온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레지스터 어드레스 적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를 읽어 올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SPI의 리드와 라이트에 대한 그 설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거는 실제로 우리가 I2C 방식에서도 살펴봤듯이 우리가 이 레지스터를 뭐 이렇게 막 연구 개발하고 그럴 필요는 없어요. 스펙시트, 해당 센서의 스펙시트에 나와 있는 대로 우리가 레지스터 수치를 여기를 변화를 시켜서 그 변화된 값을 소스 코드에 넣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리드 할 거면 여기를 1로 설정하면 되는 거고 여기 멀티플로 설정할 거면 여기도 1로 설정하면 되겠고요. 그런 설정만 하면 되지 이 레지스터를 연구하거나 뭐 그럴 필요까지는 없겠죠 우리가.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그러면 SPI 통신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다음 챕터로 넘어가서 자, 오늘 사용할 그 센서는 자이로스코프, 그 다음에 가속도계, 자력계를 이 세 가지의 기능을 다 한 군데 모아놓은 그 센서인데요. 센서 부품명은 LSM9DS0입니다. 그래서 요거 제품은 요 사이트에서 구매를 할 수가 있고요. 요 사이트 한번 가볼까요? 요 사이트를 보면 예, 이런 내용의 뭐 그런 그 디스크립션이 쭉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구매가 해외에서 이제 구매를 할 수가 있겠고요. 어쨌든 이 센서는 자이로스코프 가속도계 자력계를 합친 센서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고 중요한 거는 스펙시트 얘가 중요하겠죠. 이 센서를 구입을 했으면 이 센서를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즉 레지스터를 어떻게 이용을 우리가 해서 그 레지스터의 값을 이용해서 소스 코드를 어떻게 코딩을 할 수 있는지 그게 관건이겠죠. 그래서 스펙시트를 찾는데 스펙시트는 구글에다가 구글링 많이 하죠. 구글에다가 제가 검색을 한번 해볼게요. LSM9DS0 이렇게 검색을 해도 아마 나올 거예요. 예. 이렇게 잠깐 뭐 PDF 이렇게 나오죠. 데이터 시트. 그래서 이런 거를 여러분이 다운 받아서 사용을 한번 보시면서 사용하시면 되는데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I2C 방식은 30페이지가 채 안 됐을 거예요. 근데 요거는 딱 보더라도 분량이 좀 많습니다. 70 몇 페이지인가? 예, 74페이지네요. 74페이지까지 내려오는데 이걸 여러분이 전부 다 볼 필요는 없고요. 중요한 것만 몇 가지 중요한 것만 이번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시트는 여러분이 이렇게 해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니까요.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을 하셔도 상관이 없고요. 온라인 현상에서 이렇게 보면서 사용을 하셔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다운로드 받아놓은 스펙시트를 좀 열어서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다운로드 받아놓은 스펙시트고요. 처음에는 이 센서에 갖고 있는 뭐 특징들, 디스크립션들이 쭉 설명을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좀 중요한 것들만 지금 이제 첫 번째 할 것은 예제를 좀 나눠서 할 텐데요. 자이로스코프가 작동을 어떻게 되는지 이걸 먼저 해보고요. 다음에 가속도계와 자력계를 묶어서 한번 또 진행을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자이로스코프와 관련된 레지스터들 설정을 하는 것만 쭉 살펴볼 텐데요. 저는 이미 한번 살펴봤기 때문에 쭉 그냥 좀 빠른 속도로 넘어가면서 보도록 하는데요. 앞에 있는 내용은 다 뭐 구조가 어떻게 됐고 뭐 이런 것들인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연구 개발을 하지 센서를 연구 개발하지 않는 이상
그렇게 많이 볼 필요는 없고요. 여기 잠깐 여기 보면 리드 앤 라이트 프로토콜 나오죠. 방금 우리가 장표에서 살펴봤던 제가 간략하게 표현한 부분 리드 앤 라이트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처음에 앞에 R이 있죠. 리드죠. 그리고 M이 있죠. 멀티플입니다. 그래서 1, 1로 처음에 1, 1 여기가 잘리겠죠. 이제 딱 나눠서 8비트 그다음에 이쪽 8비트 8비트 8비트에서 앞에 1, 1을 설정하면 리드인데 어떻게 멀티플로 읽을 수가 있겠고요. 예,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데이터가 올 때는 이렇게 와요. 이렇게 8비트씩에서 데이터가 들어올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쭉 가보다가 뭐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 요거 리드 바이트 예. 첫 번째 1이면 이제 리드란 얘기겠죠. 그리고 멀티플 0인데 1일 때는 그 멀티플로 읽어온다. 그런 내용이 다시 한번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를 이제 레지스트 매핑인데요. 여기 이제 레지스트 매핑들이 쭉 어떻게 되는지 쭉 명시가 되어 있는데 처음에 이제 Who am I? G가 이제 자이로 센서입니다. 그래서 예, 자이로스코프. 그래서 자이로스코프에 대한 레지스터 주소겠죠. 자이로스코프를 구별할 수 있는, 식별할 수 있는 레지스터 기능입니다. 그리고 주소가 0F로 나옵니다. 자, 요거를 잠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좀 봤던 계산기를 좀 꺼내놓고 보도록 할게요. 예. 자, 계산기를 꺼내놓고 보도록 하면 자, 0F죠. 그러면 0F 표준인데 프로그램으로 좀 바꾸고요. 자, 16진수, 10진수, 8진수, 바이너리 2진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0F니까 16진수로 0F를 입력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메모장도 한번 꺼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보기 좋게 설정을 하고요. 예. 자, 여기서 who am 대문자로 쓸까요? 똑같이 who am I 그 다음에 자이로 센스를 나타내는 G를 붙여줬습니다. 자, 이거는 식별 자이로스코프 식별 구별해 주는 거죠. 식별 레지스터라고 제가 써놓을게요. 자, 이렇게 써놓고 나서 얘는 주소가 어떻게 된대요? 0F라고 그랬죠. 그러면 0F인데 자, 이걸 갖다가 우리가 그 10진수로 보면 15예요. 그러면 얘는 뭐 어떻게 되냐면 코딩할 때 15로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근데 이렇게 입력을 하면 될 것 같은데 분명히 우리가 이 위에서 보면 통신 프로토콜을 보면 리드할 때는 맨 앞에 있는 비트를 1로 설정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멀티플인 경우에는 또 어떻게 또 그 다음 두 번째 있는 비트를 또 1로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설정을 해보면 자, 지금 15니까 이렇게 나왔는데 얘를 일단 리드니까 1로 설정해야 되겠죠. 그래서 또 멀티플까지 원하니까 또 1로 설정을 해요. 주소니까 멀티플 설정할 필요 없겠죠. 그럼 얘가 143이 나옵니다. 그래서 얘는 어떻게 다시 변환을 하면 그 16진수로는 8F가 나오겠고요. 이거 16진수인 거 조금 이렇게 차이를 줄까요? 네, 이렇게 주고 그 다음에 10진수로는 어떻게 143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다시 돌아올게요. 그래서 내가 사용할 자이로스코프 그 센서를 이용하고 싶다. 그러면 이 레지스터의 주소, 식별된 주소는 0F 이렇게 바이너리가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맨 앞에 있는 거를 1로 줘야 하기 때문에 143이 나온다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디폴트 그 값이 있어요. 값이 있는데 얘가 지금 요대로 그대로 입력을 해보면 바이너리로 가서 11 멀티로 읽어오고 그 다음에 0 1 0 1 0 0 예, 맞죠?
자, 그러면 16진수로 D4가 나오고 값이 212가 나옵니다. 즉 얘랑 이 프로토콜, 이 식별 레지스터를 이용해서 값을 읽었어요. 143을 이용해서 내가 사용하고 있는 자이로스코프의 값을 읽어봤을 때 그 읽어온 값이 121이면 정상적으로 통신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121 이하의 숫자면 그 통신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거는 제가 요 스펙시트를 보고 실제로 한번 해봤더니 121이면 정상이라고 그랬죠. 얘가 정상이라고 그랬죠. 스펙시트에는 이렇게 디폴트 되어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122가 나오지 않고요. 값이 약간 좀 이렇게 변동이 심하더라고요. 계속 리플래시를 시켜보면 뭐 34가 나올 때도 있고 뭐 200 정도가 나올 때도 있고요. 값이 계속 달라집니다. 그래서 다시 코드를 이따가 리뷰할 때 다시 설명을 드릴 텐데 122가 나온 만약 뭐 이렇게 통신을 할 때 코드를 짤 수 있겠죠. 어떻게 코드를 짜요? 만약에 통신을 시도해서 122 값이 읽어졌다, 리드됐다. 그러면 통신이 제대로 된 거로 보고 다음 과정을 진행해라. 그런 이제 그 다이어그램을 플로우를 만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NG가 났을 때 값이 픽스 값으로 255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센서에서 나오는 값이 255란 걸 제가 확인을 했어요. 사전에 미리. 그래서 255가 아니면 9시고요. 9시고 이렇게 바꾸도록 할게요. 255가 아니면 이렇게 표시해야겠죠. 아니면 9시고 255이면 어떻게? NG 이렇게 설정을 하는 게 제대로 센서가 동작을 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왜 스펙시트하고 센서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는 뭐 정확한 원인은 저도 잘 모르겠지만 센서가 대부분의 그 파는 센서가 정확한 어떤 노이즈가 생기지 않고 정확한 센서를 찾기란 거는 그렇게 좀 많이 쉽지는 않아요. 고가의 센서도 있고 그래서 이런 거는 수시로 여러분들이 좀 체크를 해 가면서 조금 수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스펙시트에 나와 있는 건 222 값이 읽어지면 정상적인 통신인데 실제로 센서를 대보니까 정상적으로 통신이 될 때 값이 약간 떨린다는 거. 이 외에 212 숫자 외에 다른 값이 들어올 때가 많다는 거. 그래서 체크하는 방법은 NG가 났을 때 255다. 그래서 255 숫자가 아니면 일단은 굿으로 보고 그리고 255가 들어오면 그건 NG 통신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라고 판단을 하기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 또 쭉 볼게요 좀. 그래서 나머지 부분들은 이따가 다른 센서를 이용할 때 좀 살펴보기로 하고요. 여기 나오네요. 여기 나온 거 보면 후에마의 레지스터 값입니다. 이게 값인데 이게 방금 우리가 계산기로 했던 것처럼 여기다 이렇게 놓을까요? 예, 1101 0100으로 설정하니까 112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이 부분이. 자, 그 다음에 자이로스코프에 이제 1번 레지스터를 건드리는 게 나오는데요. 자, 이거는 뭐 하는 거냐면 샘플링. 자이로스코프의 센서의 값을 막 읽어올 때 굉장히 많이 읽어올 수 있어야겠죠. 그래서 샘플링 하는 제어를 조종하는 레지스터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할 텐데 요거는 컨트롤 레그 1번. 자, 얘 주소가 20H라고 나와 있어요. 20H. 그래서 16진수 20을 입력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몇이 나와요? 네, 20을 입력을 했더니 얘는 10진수로 32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얘는 레지스터 주소가 32란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30인데 주소는 30인데 값을 어떻게 설정했는지 보니까
이 위에 있는 거는 그냥 사용을 안 할 거니까 얘가 지금 BW죠. BW1 제로는 얘는 빵빵이 될 거고요. 나머지 것들 보면 DRD 제로도 빵빵 쓰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얘도 빵, 얘도 0, 얘도 0, 얘도 0입니다. 그래서 보면 첫 번째 0, 0, 0, 0 다 4개 다 0입니다. 다음에 PD 그다음에 Z, X, Y축 사용할 건지 파워, P는 파워입니다. 사용할 건지를 설정하는 부분인데요. 파워는 당연히 써야 되겠죠. 그리고 Z축, X축, Y축 모두 사용할 겁니다. 그래서 파워도 쓰겠다 1이겠고 Z축 사용하겠다 1, X축 사용하겠다 1, Y축 사용하겠다 1. 그래서 1, 1, 1, 1로 바꿨습니다. 자, 16진수로는 F고요. 0F겠죠. 그리고 10진수로는 15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레지스터 주소는 15고 어떻게 값은 우리가 15로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뭐 하는 거냐면 좀 내려볼까요? 샘플링 하는 레지스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내려보면 제가 이렇게 마킹을 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마킹한 문서를 다운로드 받아서 마킹한 문서 위주로 살펴보는 것도 조금 수월하게 이 센서에 접근하는 방법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 컨트롤 네 번째 레지스터 제어 4번인데요. 자, 요거는 뭘 제어하는 거냐면 4번. 네, 4번. 얘는 샘플링이 아니고요. 진동수를 조정하는 제어해주는 레지스터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값을 센서가 읽을 때 전기 신호를 읽죠. 전기가 올라갔다 내렸다, 내림, 올림, 로우, 하이로 왔다 갔다 하죠. 그 진동수를 1초에 몇 번 정도 할 건지 설정할 수가 있는데요. 얘는 주소가 23H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어디 갔어요? 16진수로 봤을 때 23을 입력해 보면 10진수로 35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23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10진수로는 35인 값을 가질 거고 자, 그 중에서 우리가 요거 0, 1번 500짜리를 우리가 사용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얘는 01이면 된대요. 그래서 다른 건 다 빵빵빵빵빵인데 FS1하고 FS0 여기네요. 이 두 녀석. 이 두 녀석만 어떻게 01로 설정하면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진수 바이너리로 가왔고요. 다 0, 0인 상태에서 하나, 둘, 세 번째가 어떻게 0, 0이고 그 다음 번째 하나만 1이겠죠. 그죠? 자, 그러면 값이 16진수로 16이 나오네요. 그래서 16으로 설정을 해주시면 나는 500 DPS로 그 진동수를 설정하겠다 라고 설정이 되어질 수가 있겠습니다. 사용하지 않겠다 245로 하겠다 그러면 디폴트죠. 디폴트 밸류 빵빵을 줍니다. 즉 이렇게 주면 245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10을 주면 어떻게 2000이 되는 겁니다. 11이면 11도 2000입니다. 10도 2000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 주소를 레지스터 세 번째와 네 번째 레지스터 주소를 여러분들이 설정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에 좀 더 내려볼게요. 내려보면 이제 위쪽에서는 샘플링을 하는 설정을 샘플링 제어에 대한 설정을 했고요. 이게 주소, 이게 값, 그 다음에 진동수에 대한 것도 주소와 값을 설정을 했고,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제 그 X축, Y축, Z축에 대해서 데이터를 읽어오는 설정을 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요거 먼저 out X 로우 하이 있죠. 진동이 그 전기 신호가 로우 밑에 있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 내렸다 하면서 읽어줄 수가 있기 때문에 로우 하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자이로 센서 나타내는 G 나타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만 있는 게 아니라 어떤 거 하이도 있습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해주고요. 얘 주소는 어떻게 로가 28H고요. 29H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28H니까 이거 16진수로 좀 보기 좋게 이렇게 표현을 할게요. 네, 이렇게 표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은 값이 어떻게 되냐면 28 여기서 16진수 28을 해보니까 10진수로 40이 나옵니다. 자, 근데 여기서 40이 나오는데요. 요거를 바이너리 좀 볼게요. 자, 바이너리 보면 처음에 읽을 때는 요 값이 1이어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1로 바꿀게요. 그럼 값이 또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멀티플로 읽으면은 또 1로 바꿉니다. 그러면 아까 10진수 40 몇이었던 것 같은데요. 그 숫자가 아니라 232가 나올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요거는 다시 바꾸면 16진수로 다시 바꾸면 얘는 28이라는 값이 나올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10진수로는 어떻게 232가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로우하고 하이가 있는데 멀티플로 있기 때문에 이 앞에 있는 것만 설정을 해주면 하나만 설정을 해주면 알아서 이렇게 로우 하이 계속해서 값을 읽어올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x축에 대해서는 16진수 원래 있는 값을 하면 다른 값이죠. 근데 그걸 갖다가 우리가 리드 하겠다. 리드 하려면 맨 앞을 1로 설정하라고 스펙 문서에 나와 있었죠. 그래서 1 바꾸고 그 다음에 멀티플로 하려면 또 1을 설정하다 보니까 어떻게 여기 보면 232가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뭐 다 똑같겠죠. 이제 그러면 Y축도 있을 거고 Z축도 있을 거예요. 이거 좀 띄워볼까요? 요거를 Y축으로 바꾸고요. 이것도 Y겠죠. 이것도 Z, Z일 겁니다. 자, 그래서 Y인데 EA, EB네요. 이게 EA, EB입니다. 예. 자, 그럼 이것도 똑같이 계산해 보면 돼요. 앞쪽에 하나만 계산을 하면 멀티플이기 때문에 다 같이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16진수 EA 주고요. 가서 그러면 EA면 42겠죠. 근데 42로 하시면 안 되고 여기서 리드 그다음에 리드 커맨드 주고 그다음에 멀티플 커맨드 주고 그러면 EA가 나오죠. 그러면 이게 EA가 되는 거고 16진수로 234 10진수로 234가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자, Z축은 EC니까 EC 그 다음에 ED네요. ED 자, 놓고 보면 자, 16진수 EC로 입력을 하고 바이너리 가서 리드 하겠다, 멀티 하겠다. 그러면 EC가 나오네요. 그럼 이게 EC가 나올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10진수로는 236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예. 자, 이렇게까지 하면 한번 볼까요? 몇 가지 설정은 몇 가지 안 했어요. 일단 내가 사용할 자이로스코프가 어떤 건지 식별을 할 수 있어야겠죠. 그래서 그 자이로스코프를 식별하기 위한 주소를 먼저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값은 여기 주소죠. 이제 143이. 그 다음에 값을 거기서 이제 값을 읽어봐야 되는데 읽어올 때 스펙 문서에는 212로 되면 정상적인 통신이 되고 있다라고 나와 있지만 실제로 해보면 정확한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255가 나오면 NG고요. 통신이 안 되고 있는 거고 그 외의 숫자가 계속해서 약간 흔들리면서 출력이 되고 있는 거 이따가 한번 결과를 보시면 확인이 가능할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샘플링 여기 설정하는 거죠. 여기까지가 제어에 관련된 거예요. 센서를 어떻게 설정을 해놓을 것인지에 대한 것입니다. 여기가 컨트롤에 대한 부분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실제로 리드에 관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샘플링 하는 단계고 얘 주소는
32이고 값이 15로 설정을 하면 됐습니다. 다음에 진동수도 주소는 35고요. 그 값을 16으로 우리가 설정을 하면 문제없이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다음에 X축, Y축, Z축에서 리드를 하는데 리드할 때 각각의 주소가 이렇게 있는데 앞에 있는 거 하나만 사용하면 멀티플로 동시에 같이 읽어올 수가 있기 때문에 앞에 있는 거 하나만 설정을 해주는데요. 조심할 거는 28이라고 되어 있어 가지고 16진수 28을 넣으니까 28을 넣으니까 10진수 40이 나오는데 실제로 바이너리에서 내가 읽겠다, 리드하겠다 하면 맨 앞에 있는 비트를 1로 바꿔줘야지 리드를 하겠다는 커맨드가 날아갈 수가 있겠고요. 멀티플로 읽을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멀티플로 읽으려면 두 번째 레지스터도 이렇게 비트도 1로 바꿔주셔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주소가 28 나오고요. 10진수로는 232가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X축, Y축, Z축에서 데이터를 읽어 드릴 때는 이런 주소를 여러분이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스펙시트는 일단 자이로스코프에 관한 것만 살펴보고요. 다음 예제할 때 또 다음 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표로 다시 와서 자, 이제 그러면 이제 스펙 그 시트에 나와 있는 레지스터 값대로 여러분이 소스를 코딩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프로젝트를 생성하고 그다음에 main.cpp 파일을 갖다가 여러분이 코딩을 해 주시면 되는데요. 네. 매번 우리가 해봤기 때문에 프로젝트 생성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git bash에 들어가셔갖고 여러분들이 new 네. 들어가셔가지고 embed new 한 다음에 여러분들이 생성하고자 하는 프로젝트 이름을 적어 주시면 이렇게 저처럼 프로젝트가 생성이 되고요. 저는 EX 자이로라고 그 프로젝트를 생성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원래는 빌드하고 main.cpp 파일이 없다고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텍스트 파일 하나 만드셔가지고 여기다가 코딩을 해주시고요. 빌드를 돌리시면 빌드 폴더도 생길 수가 있겠죠. 그리고 빌드 폴더 안에는 바이너리 파일도 만들어질 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는 생략을 할게요. 뭐 지금까지 계속 매번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무리 없이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바로 코드 리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자, 첫 번째부터 보면은 include 해갖고 embed 라이브러리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if 나중에 이용하기 위해서 헬퍼도 정의를 하고 있고요. 자, 여기서 이제 보시면 중요한 거는 여기 SPI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SPI에 사용할 핀을 결정을 해 주셔야 되는데요. 여기 보시면 SPI라고 이름을 칭했고요. 다음에 디지털 11번 핀, 12번 핀, 13번 핀을 씁니다. 11번 핀은 앞에서부터 모시에 사용될 거고요. 12번 핀은 미소에 사용될 겁니다. 마스터인, 슬레이브 아웃. 다음에 시스템 클럭, 그 시계가 중요하죠. 시스템 시간이 중요하기 때문에 시스템 클럭도 디지털 13번 핀으로 설정을 해서 이 위에 프리퀀시의 데이터를 올려서 전송이 가능할 수 있게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SPI 먼저 선언을 해줬고요. 다음에 디지털 아웃, 그 다음에 실제로 센서, SS 핀이죠. 실제로 센서하고 연결되는 그 핀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디지털 아웃에 디지털 5, 디지털 5번 핀을 사용을 하도록 설정을 했습니다. 자, if def가 나오는데요.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LED, 오딘보드에 그 LED 그린하고 LED 레드를 LED G, LED R로 선언을 해줬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예, 메인 함수가 이제 시작돼요. 메인 함수 시작할 때 그 SS 핀이죠. 자이로스코프 핀을 갖다가 1로 설정했는데 1로 설정을 하면 그 통신을 끄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아직은 통신을 끊겠다. 0이면 통신을 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통신을 끊어놓은 상태고요. 센서하고 통신을 끊어놓은 상태고 그 다음에 이것도 0이면은 오프인 상태입니다. 불이 아직 들어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빨간색 불도 안 들어오고 초록색 불도 안 들어오게 해놓고요. 다음에 내가 설정해 놓은 모시 미소 그 시스템 클럭을 설정해 놓은 SI 객체 있죠. 그 SI에다가 포맷
그 메소드를 이용해 갖고 8하고 0을 줬는데요. 자, 이거는 8비트씩 데이터를 읽는다는 뜻입니다. 첫 번째 매개 변수 인수. 그래서 8비트씩 읽고 두 번째 0이 나오는데 이거는 뭐냐면 SPI 방식은 네 가지 방식으로 통신이 가능해요. 그래서 0, 1, 2, 3을 입력해서 0 또는 1 또는 2 또는 3을 이용해서 네 가지 방식으로 통신을 가능하게 한다고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 되는데요. 그 방식은 뭐냐면 우리가 어떠한 센서하고 통신을 할 때 전기 신호로 전기가 로우였다가 하이였다, 로우였다, 하이였다, 위로 올라갔다 내려왔다, 올라갔다 내려왔다 그렇게 하면서 통신이 되고 있죠. 0이냐 1이냐에 따라서 통신이 되고 있는데요. 그런 0과 1, 로우에서 하이로 올릴 거냐, 하이에서 로우로 올릴 거냐 그런 방식에 따라서 네 가지 방식으로 나눈 겁니다. 자, 그 중에서 0을 입력을 해서 0인 방법으로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어디 가이드 문서 보면 네 번째 방식, 그러니까 3 방식으로 설정을 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이렇게 하면 에러가 나서 통신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0으로 설정을 하면 제대로 다 통신이 되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 자, 다음에 프리퀀시는 8MHz. 그래서 이렇게 100, 여기 끊고요, 끊고, 이렇게 해서 숫자를 입력을 해줬습니다. 자, 이렇게 설정을 일단 SPI 통신에 대한 설정을 이렇게 해줬고요. 그 다음에 자이로스코프 연결되어 있는 디지털 5핀이죠. 요걸 갖다가 0을 줬어요. 0을 줬다는 거는 일단 이제 센서와 연결되어 있는 핀이죠. 센서와 뭘 하겠다? 통신을 시작하겠다 라고 준 겁니다. 그 다음에 143을 줬는데요. 이 143이 뭐예요? 아까 우리 열심히 적어 놓은 거 있죠. 네, 143은 뭐예요? 자이로스코프, 내가 사용하려는 자이로스코프를 구분해 줄 수 있는, 식별해 줄 수 있는 주소값이라고 그랬습니다. 어드레스. 그래서 143 이렇게 주면 지금 나 SPI 통신하는데 누구랑? 자이로스코프 센서랑 통신할 거예요. 라고 주소를 알려줘서 라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조심해야 될 건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스펙상에 이렇게 나와 있지만 리드하고 라이트 할 때 맨 앞자리 그다음에 맨 앞자리를 1로 설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앞에 있는 그 비트 한 비트를 1비트로 설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값이 나올 수 있다는 거, 그리고 그 다른 값을 정확하게 입력을 해줬습니다. 자, 레지스터 어드레스를 이렇게 줬어요. 그럼 통신이 이제 시작하겠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한 가지 아셔야 될 게 있는데요. 그 엠베드 OS에서 SPI 통신에 대한 API 문서를 찾아보시면 라이트하고 리드가 똑같은 메소드로 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라이트 메소드 안에 이렇게 어드레스를 넣어주시면, 레지스터 어드레스를 넣어주시면 그 레지스터 주소를 찾아가게 되어 있고요. 거기서 뭔가 값을 읽어온다. 그럴 때도 라이트 해주고 통상적으로 그냥 0을 줍니다. 그러면 그 값을 읽어올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143번 주소를 찾아갔다. 라이트 했다. 그 다음에 읽어오는 거죠. 0이니까. 읽어와서 리드를 했어요. 그러면 뭔가 값이 왔겠죠. 값이 온 것 같다가 우리가 int형 변수에다가 담았습니다. 후에 my value에서 담았습니다. 그럼 이 값이 몇?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여기 보시면 212, 스펙상에는 212면 정상적이라고 그랬죠. 근데 실제로 확인을 해보니까 212가 나오는 게 아니라 255가 나올 때만 NG가 되고요. 정상적일 때는 뭐 34, 200 다양한 숫자가 계속해서 나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이어지는 코드가 보이는데요. 이렇게 한번 통신을 하고 그 다음에 통신을 다시 끊었어요. 1이면 통신이 이제 끊는 겁니다. 통신을 끊고 나서 방금 우리가 읽어온 데이터 값 있죠. 리드 해온 데이터 값. 그 값이 16진수로 FF, 요 값이 10진수로 255입니다. 255만 아니면 다른 어떤 값이라도 255 값만 아니면 어떻게 굿이에요. 워킹, 제대로 동작하고 있다. 그리고 G를 갖다가 0이면 G, 그 녹색, 연두색 불이, 보드의 연두색 불이 밝혀질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255가 아니고 255예요. 그러면 LG 문 타겠죠. 여기 들어오면은 이제는 is not working, working 제대로 통신이 되고 있지 않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거기에 숫자가 찍힐 텐데 여기에 숫자가 몇이 찍힌다? 255가 찍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실제로 내가 사용하고 있는 자이로스코프와 정확한 주소를 입력하고 입력해서
제대로 주소를 찾아가서 제대로 통신이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시각적으로는 파란색, 초록색 불이 들어오면 제대로 통신이 되고 있다. 빨간색 불이 들어오고 있으면 어떻게? 통신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라고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별 어려운 내용 없고요. 자, 이제 그럼 통신이 제대로 됐다라는 가정하에 이제 밑으로 내려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는 샘플링에 대한 설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샘플링 비율은 여기 보면 1초마다 per second 1초마다 95번을 샘플링하게 설정을 하는 겁니다. 95번 설정하는 게 바로 우리가 설정했던 15, 10진수로 15 정도를 넣어주면 돼요. 그래서 통신 다시 시작해야 되겠죠. 그래서 스타트 커뮤니케이션 통신을 시작하고요. 잠깐 기다립니다. 잠깐 기다렸다가 32에 라이트를 해요. 32 여기죠. 주소죠. 컨트롤 레그 레지스터 1번에 주소를 찾아가서 라이트를 합니다. 그리고 15로 설정을 했어요. 이게 바로 95 샘플 퍼 세컨드로 설정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잠시 기다리고 통신을 다시 끊습니다. 이렇게 중간중간에 잠시 좀 이렇게 쉬는 시간을 주는 건요. 기다리는 거는 통신을 너무 빨리 하고 빨리 닫고 뭐 이렇게 진행을 하다 보면 노이즈가 들어간다든가 아니면 제대로 뭔가 설정이 제대로 되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아주 미세하게 조금씩 그 설정을 늦추곤 하는 게 늦추곤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설정을 일단 첫 번째 샘플링에 대한 설정을 했고요. 다음에 진동수에 대한 설정입니다. 이제 그래서 진동수에 대한 설정도 통신 시작해야 되겠죠. 통신 시작하고 잠깐 아주 미세하게 잠깐 기다렸다가 주소 찾아갑니다. 그래서 35 찾아갔더니 여기 진동수 있고 16 프리퀀시를 16으로 설정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아주 잠깐 또 쉬고 이제 할 일 다 끝났으니까 통신 끝내야 되겠죠. 그래서 통신을 또 끝내봅니다. 여기까지가 샘플링과 진동수를 프리퀀시를 설정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while문이 시작되는데요. 여기서부터가 이제 x, 그 다음에 여기가 y, 그 다음에 여기가 z값, 즉 자이로 센서에서 x축과 y축과 z축의 값을 읽어오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만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면 통신 시작해야 되겠죠, 당연히. 통신 시작했습니다. 잠깐 기다렸고요. 232가 어디냐면 우리가 X축, 스펙 문서에서 살펴봤던 X축의 주소 232죠. 그죠? 232에 라이트를 했어요. X축의 값을 설정한 거죠. 그죠? 그리고 그거의 값을 읽어왔습니다. 네. 232로 라이트를 해놓고 나서 00으로 읽어왔어요. 그리고 0을 읽고 나서 두 개, 로우하고 하이트 두 개의 값을 가져왔는데 자, 이건 뭐냐면 두 개의 값, 원래는 이렇게 두 개의 값을 우리가 가져오죠. 로우하고 하이 두 개의 값을 가져오는데 이거를 값을 두 번 받은 다음에 두 개를 합치면 됩니다. 자, 비트 연산자네요. 비트 연산자니까 계산기 어디 갔죠? 네, 여기 있네요. 어떤 우리가 이렇게 해놓고 나서 값을 주고 나서 얘를 어떻게 비트 연산자로 레프트 시프트 연산자로 이렇게 해서 8 옮긴다. 그러면 이렇게 8만큼 이동하는 거죠. 레프트 이동할 수도 있고 라이트를 이동할 수 있고 그래서 시프트 연산자를 이용해서 한번 이동을 시켜놓고 그 다음 자료를 붙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16비트의 자료가 다 들어올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잠시 기다리고 그 다음에 통신이 다 끝났으니까 값 다 읽어왔죠. 읽어왔으니까 통신이 끝났으니까 통신을 끝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X축 값 읽었고요. 그 다음에 Y축 값도 읽을 수가 있겠죠. 똑같은 방식으로 읽습니다. 통신 시작, 잠시 기다림, 234, 아까 스펙 문서에 있는 234 라이트 해주고, 그 다음에 0을 넣어서 읽습니다. 리드합니다. 리드한 값 더해줍니다. 저기 시프트 연산자 이용해서. 그리고 통신 닫고. Y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해서 나온 결과값 얘네들 있죠. X축, 그 다음에 Y축, 그 다음에 Z 엑시스, Z축을 갖다가 프린트 F로 다 출력을 각각 해줄 수가 있겠고요. 여기 DF로 이용해서 다 출력을 해주고 그 다음에 잠깐 기다립니다. 그 다음에 얘가 뭐예요? while문이겠죠. 그럼 계속해서 흘러나오겠죠. 반복되면서
내가 센서를 빵판에 설치를 했으면 빵판을 움직이면 X축, Y축, Z축에 대해서 자이로 센서에 의해서 값이 계속 수시로 변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코드 리뷰는 끝났는데 보시면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될 거, 뭐 윗부분은 설정하는 부분이라 별로 그렇게 없고요. 그래도 디폴트로 그냥 항상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조금 난해한 부분이 이런 거. 통신 상태가 지금 제대로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가 궁금하죠. 그래서 이런 코드를 넣는데 스팸 문서에 나와 있는 212였던가요? 그 숫자대로 하면 제대로 잘 안 된다는 거. 255 NG가 났을 때 255이라는 거. 그래서 약간 수정을 해서 여러분들이 사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212였을 때 통시된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NG였을 때 값이 픽스 250으로 픽스가 되어 있기 때문에 255가 아니면 무조건 그냥 굿으로 보고요. 255면 NG로 보고 통신 시도 잘 안 된다. 그러면 뭐 USB를 다시 꽂는다든가 다시 리셋을 한다든가 보드를 리셋한다든가 그런 방법으로 여러분이 다시 시도를 트라이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코드 리뷰는 여기까지 마치고요. 이제 그러면 다시 장표로 와서 자이로스코프에 대한 부분 코드 리뷰를 끝났으니까 이제 하드웨어 세팅을 하고 하드웨어에서 실제로 어떻게 동작하는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